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시그널이 다시금 자본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만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직격탄을 받았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5,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 최고치인 48,000달러를 찍고 일주일 만에 다시 45,000달러까지 후퇴를 확인한 겁니다. 일단 43,000달러와 45,00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황소 세력의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테라 프로젝트가 전략적으로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호재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테라 권도영 CEO는 오늘 하루에만 2,8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세력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호재다운 호재로 시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까지는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이슈인데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꽤나 산업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업체인 라이트닝 랩스가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7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라이트닝 랩스는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시키는 템루트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낮은 수수료로 즉각적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비자보다 우월하다. 이번에 저항맞고 튕긴 비트코인을 좀 더 추가 후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둘러싼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하버드대 교수가 달러 패권의 유효 기간을 20년이라고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 한때 비트코인 붕괴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변혁의 시대이고 우리는 모두 변혁의 최전선에서 나름의 자산을 걸고 이 변혁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참 아쉽게도 아직 45,000달러 초입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8,000달러에서 저항을 때려맞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의사가 확인되면서 시세를 더 주저앉힌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45,00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매수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이 같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작용해서 매도세로 이어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래스노드의 메모를 인용했는데 글래스노드는 랩트 BTC와 캐나다의 ETF, 일반 투자자들의 축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유입은 1월 22일 저점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 유출이 발생했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매달 거의 96,000 BTC가 유출됐다. 이건 역사적으로 강력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매도 대신 축적 대상이 된 물량이 엄청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도 2022년 1월 이후에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 69,052개 보유 상황이 확인된다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인플렉스의 공동 설립자 알렉산더 마마시디코프는
이처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비트코인 기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인데스크의 분석처럼 황소 세력의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점의 일례로 테라 프로젝트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라가 시세를 위해서 작정하고 세력처럼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생태계 준비 자산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전폭적으로 여전히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테라 권도영 CEO는 이런 꽤 의미 있는 부분들을 재치있게, 또 보는 사람 엄청 부럽게 느끼게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나는 2억 3천만 달러 2,8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오늘 나는 식물에 물을 주고 몇몇 이메일을 작성하고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집 청소를 했고 맥도날드를 먹었다.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어마어마한 상황과 또 어마어마한 이런 젊은 부자의 소박한 일상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참 많이, 엄청 아주 많이 매우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꽤 의미 깊은 호재성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건 알고 보면 와 싶은 소식이고, 모르면 그냥 이게 뭔데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이슈의 주인공은 라이트닝 랩스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비트코인의 느린 처리 속도 단점을 개선하는 이른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업체인데, 이번에 시리즈 B로 7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 내용을 보면 라이트닝 랩스는 이 자금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라이트닝 랩스는 비트코인의 템루트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자산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로 가져오는 프로토콜 타로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더한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업데이트가 마무리됐던 사안입니다. 당시 이 기능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비트코인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 함께 짚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라이트닝 랩스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주요 거래소와 트위터 팁 기능,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많은 곳에서 달러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현실화가 되면 자체 거래 속도가 최대 10분이 걸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보다 더 보편적으로 구동될 경우에 지금 비자의 위상에 금이 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비자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7천만 달러 투자를 받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혁신,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혁신, 변혁의 상황에서 지금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가 20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멘트가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한 국제 규제를 본 사람들은 이 규제가 자신들에게도 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빠르면 20년, 길어도 50년 안에 달러 중심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핵심을 간파하는 통찰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권력 유지라는 단기 목표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 발행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보다 낮은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개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의 범죄 활용 비판과 관련해서는 현금을 이용한 자산 세탁도 항상 존재했다. 추적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가상자산을 범죄로 활용하는 것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상황 자체를 꽤 압축적이면서 깊이 있는 진단을 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이더리움 역시 3,500달러를 다시 반납하면서 현재 3,300달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4,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던 터라 지금의 흐름이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인 것이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4월에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짚어봤던 이더리움 병합, 지분증명 전환 이슈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이더리움 병합이라는 키워드 검색이 구글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본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최근 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배경으로는 트레이더들이 장기 보유를 하거나 디파이 유동성 풀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대량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로는 이더리움 차트가 기술적으로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이건 통상 시세 상승이 이어지는 지속형 패턴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상 반등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은 이런 추세적인 상황, 제반 요건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단기 변동성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말 그대로 전환기적인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체방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면서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CNN 비즈니스 보도를 보면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것을 지적하면서 물가 안정은 수요를 의미있게 감소시키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서만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사실상 연준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치면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경우에는 고유가와 금리 인상, 정부 지원 축소가 올해 성장을 둔화시키겠지만 기업 이익은 강하고 가계는 수조 달러의 저축을 하고 있고 부채 부담은 적다. 이 모든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부분에만 주력하다가 경기 침체라는 더 큰 고통에 경제가 잡아먹히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과연 연준이 얼마나 다채롭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낼지, 과연 그럴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여러모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 분석과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관리도 하시고 의미 있는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